인해서 사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남성 건강을 알려드리는 성실한 남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립선입니다. 전립선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텐데요. 하지만 전립선이 왜 남자만 있는 기관이며 그 역할에 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래서 오늘은 프라우드 비뇨기과 이지용 원장님을 모시고 전립선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프라우드 비뇨기과 이지용 원장입니다. 남성들만 존재한다는 전립선, 왜 남자에게만 존재하며 그 역할은 무엇인가요? 전립선이라는 남성 생식기관은 소변을 저장하고 있는 방광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남성 생식기관이고, 정액의 일부의 성분을 만들어냅니다. 정자는 고안에서 만들어지죠. 정자가 이 정관을 통해서 이제 배출이 되게 되는데, 정자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남성 생식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립선이라는 곳이 없으면 이제 남성 불임이 되겠죠. 그래서 남성에게는 꼭 이제 필수적인 기관이 되겠는데,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질병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비뇨기과에서 치료를 하게 되겠죠. 그럼 전립선에 관한 질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립선 질환의 대표적인 게 이제 전립선 비대증, 염증, 암, 이 세 가지 질환이 대표적인 질환이고, 전립선 결석 같은 질환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질환은 전립선이 커져서 생기는 질환. 나이가 들면 정도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전립선은 다 커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은 그만큼 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전립선이 커지게 되면 전립선부 요도가 좁아짐으로써 나타나는 배뇨시 불편감,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소변 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고, 소변 보는데 힘을 많이 주게 되고, 소변 봐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 빈뇨라든지 야간뇨, 급박뇨 같은 방광 자극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립선 염증, 크게 이제 세균성 전립선염, 비세균성 전립선염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전립선 염증이 생기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제 배뇨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겠고, 소변이 자주 마렵고 참기 어렵고 심할경 요실금 증상, 혈뇨 증상 같은 배뇨시 불편감을 일으키게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립선 암입니다. 전립선 암도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않게 되면 암세포가 전신으로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립선 암으로 인해서 사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 암도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전립선 암 같은 경우는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내가 전립선 암이 있다 했을 때 어떤 특정 증상을 일으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립선에 암이 생기면서 또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동반됨으로써 배뇨 불편감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소변 보는데 불편감이 생긴다 느껴지시게 되면 비뇨기과 오셔서 빠른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립선 결석. 전립선 결석 같은 경우는 이 결석 자체로 특별한 어떤 임상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석이 확인됐다 해서 이걸 당장 급하게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러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이 전립선에 형성된 결석으로 인해서 혈뇨가 난다든지 사정액에 혈액이 동반된다든지 배뇨시, 사정시 통증을 유발한다든지 이와 같은 임상 증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임상 증상을 일으켰을 때는 이런 전립선에 대한 결석도 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제 그런 임상 증상이 없을 때는 그냥 내 몸에 이런 결석이 있다 정도 알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결석이나 암이나 염 같은 건 많이 들어봤는데, 비대증은 어느 정도 커야 비대증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립선이 커지지 않았을 때 정상 전립선 크기는 20g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원인에 30g이 될 수도 있고 50g이 될 수도 있고 100g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립선의 크기와 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증상이 비례하느냐? 그러면 30g인 분과 50g인 분을 비교해 보면 50g인 분이 30g인 분보다 배뇨 불편감이 더 심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전립선의 크기와 전립선의 증상은 정비례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크기보다는 증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0g 정도로 전립선 크기가 많이 크지 않더라도 삶의 불편감이 좀 심하시다 하시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겠고, 50g, 60g 정도로 크시긴 하지만 동반된 임상 증상이 심하지 않고 본인도 배뇨시 불편감을 심하게 느끼지 않는 경우에는 당장 급하게 약물 치료나 수술적 치료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 배뇨 관련한 불편감의 정도가 임상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 전립선 검사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검사의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소변을 어떻게 보시느냐, 소변 보시는 양, 세기, 잔뇨량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요속 검사라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검사기 내에다가 소변을 보시는 거예요. 소변 보시는 양과 소변의 세기, 그다음에 나중에 초음파를 통해서 방광 내 잔뇨량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임상 증상과 이 검사 결과가 일치가 되느냐,
이제 그런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검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변의 균 검사를 통해서 동반되어 있는 세균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PSA라는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가 있습니다. 전립선 암 검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준으로 삼는 수치가 보통 이제 3에서 4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3에서 4보다 높다라고 하면은 이제 전립선 질환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전립선 질환 중에서 가장 좀 위험성이 높은 게 이제 전립선 암이겠죠. 그래서 그 PSA라는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 암에 대한 스크리닝 목적으로 PSA라는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경직장 초음파를 시행하게 됩니다. 초음파 프로브를 이 항문을 통해서 직장 내로 진입을 시켜서 전립선의 크기 모양, 그다음에 혹시나 전립선 암이 동반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요도 방광 내시경을 시행하게 됩니다. 방광이나 요도와 같은 다른 곳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립선 요도가 어느 정도 좁아져 있는지, 방광과 전립선의 상태가 연관성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요도 방광 내시경을 시행하게 됩니다. 검사 종류가 정말 많네요. 맞나요? 말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게 느껴질 수 있는데, 네, 쉽게 말씀드리면 소변 검사, 피 검사, 초음파 검사, 이 세 가지 검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검사고, 그다음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내시경 검사까지 내시경까지.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라우드 비뇨기과 이지용 원장님을 모시고 전립선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